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헌정TV 한 주간의 핫 이슈 유순희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녹화 중인데요. 석동현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임특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열광을 하셔가지고 그 에너지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고 윤 후보 홍보하고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부산 일정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죠? 오늘 이렇게 부산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동네 쪽에서 네. 이 복지 분야 이 일을 하시는 분들과 네. 만났고요. 또 2시경에는 또 이 연제구 쪽에서 네. 이제 자유보수 이 활동을 시민 활동을 계속 해오신 단체 분들을 좀 만났고 오늘은 부산의 또 전통적인 네. 자유보수 시민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연합 네.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당 안팎에서 이게 내용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지층이 조금 흔들긴 했지만 갈등이 봉합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우리가 집토끼는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보면 부산은 사실상 선대위가 좀 너무 늦게 출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원래부터 이제 이 TK, BK 이런 지역은 사실상 보수의 완전히 텃밭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 점화가 되어서 불같이 이 세력을 몰아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선대위가 늦게 출범한 거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네. 선거를 앞두고 네. 전국에서 이와 같이 이제 각 시당 또 각 지역 당협 이런 공조직들이 좀 움직이려면 이 공식적으로 이런 선대본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약간 시기가 뭐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응집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힘을 모으면 정말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후보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국민이 정말 여러 가지 밀고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남은 기간 동안의 이 캠페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도도한 민심이 받쳐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윤 후보님 보니까 이제 정책도 굉장히 활발하게 펴고 계시고 또 많이 움직이고 다니시던데 최근에 근황은 좀 어떠시던가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께서 뭐 정치를 오래 했던 분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치적 과정을 밟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국민의 이러한 민초들의 열기 속에서 지금 정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후보께서도 열심히 지역 주민들 또 당원들도 만나시며 또 한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매일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지만 좀 더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더 잘 다듬어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열심히 네.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렇죠. 정책들을 그렇죠.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일실정, 폭거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끌어오기까지는 보수 정당의 역할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 재건을 위해서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열망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사실상 지지층이 조금 흔들렸던 것은 뭐 MBC가 이제 방송하기로 했던 사실 뭐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녹취한 걸 뭐 어떻게 방송하겠다라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가족 리스크 때문에 살짝 지지율이 조금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얼마 전에 이 방영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문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라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글쎄 뭐 긍정적이라기보다 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았다는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이 언론조사 매체에서 네.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건씩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출렁거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가니까 쌍파전 구도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은 여전히 50%를 윗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 정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씩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7%, 38% 그렇죠. 박스권에 박스권에 있죠. 묶여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도도한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한치 흔들림이 없다는 것. 네.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사악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아시다 보니까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현재 이렇게 표가 분산되는 듯 보이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정말 국민들에게 좀 더 믿음직한 후보로 이렇게 정착이 되면 저는 그러한 지지율을 아주 그냥 대선 승리를 위한 네. 안정된 지지율을 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발언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사실 그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지 않아서 졌다 이런 말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고. 반드시 그렇죠. 네네. 지금 네. 사실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의견이 좀 막 반반이죠. 네, 제가 듣는 바로는 네.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가 되니까 안철수 후보 주변에도 많지는 않지만 거의 뭐 이렇게 파리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네. 아마도 절대 이거는 단일화할 필요 없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작업하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의 네. 정치적 이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물론 선거에도 두 번이나 나온 그런 정치 유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다른 기성 정치인보다는 조금은 순수한 측면을 그래도 아직 갖고 있다고 볼 때 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저는 현명한 그러한 결단을 좀 했으면 한 결합. 예. 보고 또 반드시 네. 그렇게 저는 오히려 단일화라는 말보다 서로가 연대 협력. 공동정부를 꾸린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반드시 이것은 네. 표의 분산을 네네. 막겠다는 그런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셈법에 갇혀 있지 말고 좀 적극적인 서로의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아무리 그 인품이나 이런 게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양새가 별로 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 번은 서울시장 하겠다고 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된다고 하고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한번 나와서 이 보수층의 분란, 혼란 이런 걸 가중시키는 부분은 사실상 이 정권 교체에 열망이 높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한편으로는 네. 공감하면서도 열리면요 조금 고맙다는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정치 경험, 선거 경험이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흔들거리더라도 흥행한데. 그 표를 그 지지의 그 네. 퍼센테이지를 지금 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다른 곳으로 즉
저 지금 저 무도한 사악한 여당 후보 쪽으로 안 가도록 네. 저를 보듬어주는 그런 아.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간중간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어떨 때는 고맙기도 하고. 보시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멘트가 또 네. 굉장히 뉴스화되고 시민들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리한 공격을 좀 네. 해주고 네.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그렇게 써먹고 그렇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네. 뭐 어쨌든 이 네. 현실을 예. 뭐 좀 긍정적으로 아. 이해를 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윤 후보 진영 또는 국민의당 쪽에서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정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사람을 왜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네, 하여튼 뭐 정당 정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나와서 또 서로의 견제 기능과 정치 발전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론 사실 이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님이 또 그런 정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번 대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사장님이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제 MBC 방송 관련해 갖고 아직도 지금 뭐 다양한 매체에서 떠들썩한데요. 발언 중에 이걸 갖고 계속 이제 방송 여기저기에서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다분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조금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냉정히 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이모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래 우리 캠프로 와라 네가 좀 잘하면은 뭐 1억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법 운운하면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참 이 개인 간의 사적 대화에서는 나라님도 욕을 하고 참 무슨 말이든지 다 이렇게 경계심을 풀고 하다 보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라고 해서 다 속뜻 없이 그냥 한 소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 뜻도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거기에 행간에 우리가 담긴 어떤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정말 정말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해서 그럼 이 사람을 무슨 살인범 예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저도 전체 대화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어떻게 하면 뭐 1억이라도 주지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참 고마움을 충분히 갖지. 표시하겠다. 뭐 그런 네. 정도이지 그것이 저는 이렇게 맥락을 좀 합리적 시각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은 분명하나. 근데 이 방송에서 그렇게 대뜸 이 유튜버들이 사실 정통 언론인 방송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취재원이 사실상 뭐 취재윤리 문제가 나오곤 있곤 한데 녹취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의도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게 하는 이런 거래가 사실상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태거든요. 네, 이런 있을 수 없는 네네.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MBC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대치를 애당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PD 수첩 그 광우병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MBC는 공영방송 그리고 어떤 정도를 걷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미 좌편향의 상태가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고 어떤 취재윤리, 보도윤리 그리고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던지는 상식과 완전히 벗어나서 이념화된 방송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송에서 지금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아주 질 낮은
아주 비열한 방송을 한 것인데 저는 정말로 MBC는 정말 이럴 바에는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정말 비열하고 아주 이 저질적인 방송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누굽니까 이재명이 처가했던 네. 그런 부분도 정말 저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정말로 그거는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들으면 참 너무나 안 될 것 그거는 같은 대응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도여서 네. 차마 네. 참 들라 하기도 참 민망합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서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균형을 생각한다면 지금 MBC가 이번에 취한 태도는 정말로 두고 그건 뭐 MBC를 정상적인 방송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어쩔 거예요. 그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편승해서 또 그렇게 할 텐데 참 이 올바르게 가지 않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나이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방송사에서도 버젓이 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립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을 텐데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저렇게 방송에 뭐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국민이라는 네네.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MBC의 방송국에 근무하는 이제 분들을 만나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좌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데스크에서 걸러질 때 좀 제대로 이렇게 조금 이쪽에 사실상 뭐 편을 가르면 좀 그렇지만 이쪽에 좀 얘기를 쓰면은 좀 걸러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이 좌우 편향이 심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저는 적어도 일부 대깨문들 빼고는 네. 완전히 저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돌아간 친구들 외에는 그런 것을 분별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않고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이 이번 일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좀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네. 반성과 새로운 지금 각오가 그렇죠. 필요하다. 저쪽에서 사실상 이제 말꼬투리 잡아서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최순실 시즌 2 막 이러면서 막 무속인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그만큼 그런 데 의존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판단해도 알아서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무속인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좀 속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 선거만큼 후보 당사자들보다 후보 부인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대체 후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후보보다가는 더 후보 부인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윤석열 후보가 너무 깨끗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본인에게 어떤 공격거리가 여태까지도 많은 것을 물론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뭐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까지 정말 전혀 논리적으로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해도 이게 잘 안 뜨니까 이제 결국은 부인한테 그렇죠. 타겟팅을 했다고 그렇죠. 지금 보여지는데요. 공격의 화살을 조금 돌린 거죠. 이 부인의 일도 윤석열 후보와 정말 결혼을 해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저는 저쪽 그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그런 공격도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좀 후보가 더 의연하게 또 이 국민들 정말 이 국민들이 지도자로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공약과 네. 아직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이 지지자분들도 조금 아직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떤 프레이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표명하실 때 다시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소환해서 국민이 불러서 정치권도 들어왔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소환할 때 바로 그 가치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이거 하나를 보고 당당함, 용기, 권력에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소환했잖아요. 저는 어떠한 정부를 만들지 이렇게 이제 모르겠다 했지만 초창기에 이제 정치권에 나와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기득권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래도 공정에 가까운 사회는 되지 않을까.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채워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예. 유 대표께서 예. 아주 이 예지력이 우리 제가 이 존경하는 우리 유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네. 조금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공정과 어떤 상식 이런 부분 외에도 저는 어쨌든 좀 대통령으로서 소위 어떤 그 국민 어떤 그 통합적인 네. 이런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이미지 메시지가 네. 좀 이제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측근으로 또 이제 또 활동도 하고 소리 없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만약에 이제 되신다면 사실상 주변에 사람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일할 사람, 똑똑한 참모, 또 이런 분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메이딩 하는데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떤 좋겠다라는. 경우에도 정말 인사가 망사라는 그렇죠.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게 잘못되면 망사가 된다고 네. 하는데요. 그 용인의 그러한 철학으로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실패한 정부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현 정사를 돌아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결과만 놓고 볼 때 참 다들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 고초를 겪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렇죠.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뭐 지금 현재의 느낌으로는 크게 그런 어떤 앞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을 참 피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은 참 불행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이 네, 그렇죠. 저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되기를 또 우리가 누구보다 네. 바라는 입장에서 네. 그런 점들을 국민들의 그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 그렇죠.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퇴임 후에 참 그 구속되지 않는 네. 그 아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첫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러나 그 이전에 네. 지금 남은 네. 정말 2달도 남지 않은 이 선거 레이스에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의 이 정말 열화와 같은 이 소망을 네. 저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한다든지 또는 어떤 뉴스에서 여당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걱정이 돼서 정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수많은 이 민초들의 전화를 제가 하루에 정말 한 100통은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를 기본적으로 알거나 제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저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그걸로 해서 저에게 네.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후보에게 거 하고 싶은 보면서 말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많다는 거죠. 그만큼 네. 걱정하고 네. 애가 타고 정말 아유 막 그냥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선거를 벌써 뭐 6, 7번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거 중에도 이번과 같은 이런 선거의 열기를 저는 느껴본 적이 네. 없다 할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온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정권의 무도함을 알고 교체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네. 반드시 네.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중요하고요. 네, 네. 부산 선대위가 출발하면서 7, 80% 지지율을 목표로, 득표를 목표로 지금 선대위가 뛰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의 텃밭인 옛날에는 깃발만 꽂아도 이렇게 당선된다는 그런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부산마저도 그 한 40% 정도는 거의 내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존에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 그 현 전직 의원들이 좀 반성을 하고 우리 정치권이 좀 아울러가면서 지역을 좀 규합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제가 강의할 때 잠깐 봤는데 책을 내셨다고요. 네, 네. 그래도 윤석열. 네. 정말 제목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모 후보가 이제 뭐 여권의 모 후보가 뭐 책을 써달라 해서 사실 이제는 누구 이래가지고 제가 노하고 아무리 이제 작가로서 글을 쓰지만 누구라고 단정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해서 제가 X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중앙에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위성과 또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주 인간 윤석열, 그 다음에 사람 윤석열, 그리고 또 법조인으로서의 윤석열, 지금은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후보로서의 윤석열, 인간적인 모든 면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후보가 윤 후보께서 사실 이 정치를 준비하고 선거를 준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말씀들만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후보의 몫이라 치고 좀 윤석열 후보의 정말 이 검사로서의 강인한 이미지 외에도 정말 소탈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러한 인간미 또 갑자기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정치에 뛰어들고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엄한 선거에 그렇게 나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또 정말 조금만 생각을 고쳐하면 안락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정권에 맞서고 하는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택해서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도 자기의 소신과 또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이라도 그 윤석열을 좋아하시는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제가 이렇게 좀 써드려 평이하게라도 써드려야 되겠다 해서요. 이걸 며칠 만에 쓰셨다고요? 저는 사실은 물론 페이스북은 제가 2년 동안 쓴 거에서 고른 것이지만 나머지 윤석열의 또 리더십이라든지 윤석열과 저와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은 저만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저만의 그거니까 제가 정말 마음 먹고 한 열흘 보름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한 270여 페이지나 되는데 이렇게 이 속에는 정말 40여 년을 제가 지켜본 그러한 윤석열의 진면목을 일부라도 정말 보통 분들이 읽기 좋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주말에 책이 나올 줄 알고 책을 좀 여러 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제본을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는데 아마 내일 모레는 서점에 다 깔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 윤석열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여기저기 유튜버에 알려진 내용이나 뭐 이런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윤석열의 모습 외에도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걸어오는 삶의 길에 그 족적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사람다운 사람 냄새 나는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에게 제가 이 책을 예. 미리 낸다고 의논한 적은 없어요. 네, 자발적으로 굳이 하신 거죠?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윤 후보가 별도로 인터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는 경험을 다만 내고 나서 인사소에 넘기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네. 고마웠습니다. 자네가 우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동현이가 저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 그 속에 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담겨도 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망이 가령 비난이 담겨도 석동현이가 쓴 책이라면 나는 무조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나이 의리의 네. 남자 윤석열. 그것도 있지만 네. 아마 예. 가장 객관적으로 써줄 것이라는 그 네. 믿음을 저에게 그렇죠. 보여주어서 너무 저는- 칭찬 일색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글을 쓰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네. 우리 자유우파들이 알다시피 또 한 2년 전에는 적폐 수사 등등으로 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또 그런 시절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의 고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과 그때 나눈 대화를 여기 가지고 담겨 있네요. 제가 네. 적었습니다. 본인의 네. 심경이 어땠는지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저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부분이었어요. 네.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권 말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이죠. 근데 그 어떻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는지 그쪽에 뭐 국가 대표자를 만나지 못했대요. 사실 이거 정말 이거 우사 아닙니까? 참 진짜 왜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더구나 여행 간 거 아닐까요? 여행 간 거 아닐까요? 임기 말에 누가 만나줍니까? 그래도 뭐 국비를 쓸 때 많이 좀 돌아보는 게 이제 지금 본전 나도 뽑자는 거. 출근이고 본전 출근해서 뽑- 코로나 때 네. 일반인들 못 가는 그 네. 여행 간 거 외에는 네. 지금 이렇게 국민들 지지도 사랑도 못 받는 거 상대 국가에서 그렇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BTS 그 시간에 공연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그 부산에서 석동현 그 상임 특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래도 윤석열, 왜 윤석열인가 책을 꼭 구독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